괴담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괴담 공장장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깨 위의 무게는 단순히 섬뜩한 것을 넘어 일상이 어떻게 파괴되는가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제보자 남한보현님은 영안을 가진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연이 워낙 강렬해서 저는 며칠 전에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혹시나 모를 나쁜 기운이 여러분에게까지 닿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남한보현님이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통해 지금부터 생생하게 느껴보겠습니다. 제보자 남한보현님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5살에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고 집안에서 펄펄 끓는 열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가던 그때 어느샌가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처음엔 잔상이거나 착각이겠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컬러 TV처럼 선명해졌죠. 가장 괴로운 건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붙는 누군가가 생긴 거였어요. 마르고 키가 큰 남자인데 얼굴은 항상 정수리 쪽을 아래로 숙이고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제 오른쪽 어깨 뒤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남한보현님, 그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였나요? 아니요, 저한테만 보였죠.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제 어깨 쪽을 피해서 앉아도 그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그 존재를 피한 곳이라는 걸 저만 아는 거죠. 그 존재는 늘 모든 것을 혐오하는 듯한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존재가 제 삶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제 귓가에 대고 먹지 마. 하고 속삭이는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어요. 제가 크게 웃으면 웃지 마. 하고 중얼거렸고요. 마치 제 일상의 모든 기쁨을 빼앗으려는 것처럼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 존재는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회사 회의가 있는 날이면 새벽에 그 존재가 제 머리맡에 서서 제 머리칼을 계속 잡아당겼어요. 제가 자는 동안 저를 괴롭혀서 저는 늘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결국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죠. 육체적인 간섭까지 있었군요. 정말 악질입니다. 네. 한 번은 어머니가 오셔서 청소를 도와주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가장 아끼는 유화자 성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그 그림 속 제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어요. 여안으로 보니 그림 속 제 눈이 검은 존재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림을 떼어내 옷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확인해보니 액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캔버스가 사라졌어요. 액자 뒷면엔 손톱으로 긁은 듯한 너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요. 그날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제 표정을 따라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제 감정과 얼굴을 빼앗으려는 느낌에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회자도 못 나가고 방에만 웅크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 절 찾아왔어요. 넋이 나간 절 보더니 그 친구가 무조건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속인 분을 찾아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네 어깨에 붙어있는 놈 보통 놈이 아니다. 네가 좀 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안이 열릴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닫혀있던 영안을 지멋대로 열고 정신을 무너뜨려서 네 영혼을 뜯어먹으려고 아예 착정을 한 놈이야. 츠츠 라고 말했어요. 무속인도 인정한 강력한 존재였군요. 무속인 분은 굿반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강한 진압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징소리가 크게 울리고 무속인 분이 제 뒤에 붙어있는 존재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제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무속인 분 뒤로 아주 거대한 빛의 기둥 같은 것이 보였어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제 어깨 위에 검은 존재가 그 빛을 피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당분이 씌인 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제 입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주 사납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이걸로 끝날 것 같으냐? 니깟 것들이 별짓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인연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하고 무속인 분에게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무당분은 저에게 임시로 네 영안을 닫아두었다. 하지만 이 부적의 효력이 다하거나 네 마음이 약해지면 그놈은 다시 돌아올 것이야. 나로선 일단 이게 최선이고 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찾을 때까지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손바닥만한 특이한 부적을 주셨죠. 지금까진 사실 귀신은 보이지 않았어요. 평화가 찾아왔죠. 하지만 제가 여전히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깜빡하고 부적을 택시에 두고 내렸어요. 택시는 이미 멀리 가버렸고요. 그럼 지금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으신 건가요? 네, 무속인 분께 다시 연락드렸더니 추추, 그놈이 네 빈틈을 노린 것이야. 이미 부적은 소용없을 수 있겠구나. 당장은 내가 모시는 신령님께 당해서 물리적으로 괴롭힐 힘은 없고 정신적으로만 괴롭힐 테니까 일단 지금은 네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안함 속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어제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눈앞의 풍경이 잠깐 흔들리더니 TV 화면 속 제 모습, 그러니까 화면에 비친 제 어깨 뒤에 아주 옅고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고개를 숙이고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2, 3초 만에 사라졌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그놈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 영화는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네, 남한보현님의 사연. 저희 괴담 공장 수집동에 영구 보존해야 할 만큼 강렬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한보현님에게 힘내라는 말씀을 전하며 저희도 남한보현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거울이나 TV 화면에 비친 여러분의 어깨 뒤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혹시나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둡거나 무언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언제까지 가벼울 수 있을지 괴담 공장은 다음에도 여러분의 밤을 섬뜩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벽 넘어 속삭임 귀를 간지럽혀 어둠 속 눈빛이 춤을 춘다. 도시의 심장 숨막히는 연기 누구의 발자국인가 묻지도 마. 낡은 시계 똑딱 시간은 멈춰가. 괴담의 공장 문을 열어라. 여기서 시작돼 공장 속 비밀 진실은 꿈틀대. 끝없이 깊어 괴담 공장 한가운데 넌 이미 갇혔어. 도망칠 수 없어.